오늘은 거기서 조금 복장, 옷, 면접 복장, 그 다음에 자세나 애티튜드 같은 거 먼저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요 1교시 때 우리가 이론으로 하고 요 면접 스피치까지. 면접 스피치는 지난번에 했어요. 했는데 또 다루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1차 시에 비해서 2차 시는 조금 약간 난이도를 늦게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조금만 5분 정도만 복습해 드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0분 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책상 제가 좀 한쪽으로 자리하고요. 들어와서 노크하고 인사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면접관처럼 변신하고 여러분들은 모두 한 분씩 저한테 면접을 보고 그런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면접 볼 때 중요한 표정 이야기했고, 오늘은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로 좀 이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당연하게 면접관들이 첫인상을 고려할 때 이렇게 좀 싸나운 눈매랑 무표정한 얼굴을 싫어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분 보시면 감사님 저는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키가 작아서, 그게 외모적인 부분인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배웠던 표정,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아이 컨택, 눈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저는 키가 작아서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남 미녀는 아니어도 이미지는 좋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좋아하시나요? 네. 희망을 느끼셨나요? 파이팅! 좋아요. 저도 미인은 아니지만 이상은 좋지 않나요, 어머니? 좋아요. 이런 얼굴에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웃으니까. 근데 면접은 정말 여러분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웃어야지 이미지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표정, 제가 이미 달처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패스하는 거예요. 오늘은 얘기 안 하는 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친구들 중장년층 면접 볼 때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으면 정말 표정 위주로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정말 중요하지만 했으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니어라는 타겟층에 맞춰서는 너무 보통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세밀하게 넥라인부터 넥타이 패턴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들은 시니어층이 갖고 있는 그 취업 타겟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세미하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기본적인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깔끔하고 단정하게 지나치게 튀지 않는 것. 참고로 오늘 우리 아버님은 넥타이는 안 매셨지만 이대로 입으셔도 크게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양복을 입는 걸 추천을 해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정장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켓식으로 이렇게 입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어도 자켓 형태는 조금 포멀하게 품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젊은이나 이 어르신이나 공통적으로 옷의 색깔이 어떤 톤이죠? 색깔 무슨 색이죠? 맞아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아까 면접에서 여러 가지로 좋으시겠다 게 파란색인데, 혹시 석세스 블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석세스 블루가 뭘까요? 말 그대로 성공으로 가는 맞아요. 그런 색. 성공으로 가는 파란색. 성공하는 파란색. 그게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증권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리가 어디죠? 월스트리트. 맞아. 우리 아버님이 월스트리트.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70년대 그때쯤에 그 미국의 월가에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길래 이렇게 다 성공을 하는 걸까 궁금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퇴근 시간이 딱 되니까 신기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퇴근 시간이 되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둥둥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 다 블루 계열의 넥타이에 수트에 옷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파란색을 입는구나. 그래서 석세스 블루라는 어원이 탄생하고 아직까지도 면접 지존 복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스마트처럼 파란색을 입을 수는 없어요. 지금 웃기겠죠, 이런 파랑 입고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곤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이비 컬러. 보통 우리가 양복 입을 때 우리 아드님이나 남편분이나 어르신들 검정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정 양복을
면접 볼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검정은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뭐라고 그랬어요? 퍼스널 칼라. 어머니 혼자 배우셨나봐요. 퍼스널 뭐라고요, 어머니? 퍼스널 컬러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중에 물론 검정에 어울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슨 젊은 사람처럼 면접 보느냐면 하나하나 어울리는 색깔 진단 받으러 저 같은 전문가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누구나 잘 어울리는 색이 검정이 아니라 네이비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의 뜻을 담고 있는 긍정과 희망의 컬러이기 때문에 면접 볼 때는 검정보다는 네이비 계열을 추천드려요. 다양한 톤이 있지만 우리 아버님 입으신 도 하늘색,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색이죠. 그 다음에 톤은 다르지만 푸른 계열이죠. 그래서 결국 면접 볼 때는 밝은 미소가 제일 중요한데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복장이랑 면접에 대해서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한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누가 면접 볼 때 지저분한 거 입나?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딱 이렇게 큰 행사로 면접하는 그런 경우에는 직종에 맞게 입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봐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자취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약간이긴 하지만 구김이 있는 셔츠를 입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접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또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과한 화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는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질문하기를 강사님이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나이도 어려 보이고 꼭 면접 상황이 아니어도 자 우리 여성분들 4분 계신데요. 아주 오늘 화장 예쁘게 하셨고요. 다 멋있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보이고 싶으세요? 딱? 젊어 보이고. 맞아요. 젊어 보이고 싶죠. 어머님도 그러시죠? 어머니도 그러시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아버님 아니신가 봐요. 표정이 나 이렇게 젊어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무지하게 젊어요. 근데 지금도 멋있으세요. 오! 젊으신데 제 나이가 54대 건강나요. 병원에 이렇게 그렇게 굳이 더 젊으면 안 돼요. 지금 70이시라고요? 네. 카메라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으시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 멋쟁이시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론 타고난 신체 조건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젊어 보이고 싶으니까 얼굴에 잡티나 주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만 화장을 더 바르다 보니까 두꺼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남자분들이 지루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안 메이크업 하고 싶으시죠? 어려 보이시는 거. 네. 뭐 어린 것까지는 아니어도 나이 좀 들어 보이는 거. 네. 그죠? 그 조건은 일단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부는요 너무 매트하게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 빡빡하게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가벼운데 윤기가 광이 나게 발라야지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눈썹은요. 눈썹은 물론 얼굴형에 따라 형태가 있지만 약간 일자에 가까운 스타일로 조금 짧고 얇지 않게 얇게 길게 선을 하면 나이 들어. 마지막 3번째는 립 컬러는 너무 진한 색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거만 하시면 되는데 딱 질문이 나왔어요. 이때쯤에. 강사님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얼굴에 잡티가 나는데 어쩌라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잡티가 나는데 이렇게 너무 화장 진하게 안 하고 하는 방법부터 가볍게 정말 쉬운 거 전문가도 아니지만 쉬운 거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 주실 분.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잡티를 하다 보면 계속 덧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이가 들어 보여요. 화장이 계속 진해요. 컨실러 이용하세요. 컨실러 아시죠, 어머님? 네. 컨실러를 기초 화장 하시고 거기 발라주고 여기서 하나 또 팁이 뭐냐면 그게 또 질문이 나왔어요. 컨실러를 하니까 시간이 지났더니 눈 주위가 기미가 많아서 그거를 컨실러를 이렇게 하고 발랐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내 얼굴에 가뭄이 일어났어요. 갈라진다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눈 주위랑 입술 주위가 얇아서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컨실러도요. 아이크림이 우리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쫀쫀하고 그렇죠. 아이 전용 컨실러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에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눈 주변에는 아이 전용 컨실러 해주시고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게. 자, 마지막 4번은 우리 여성분, 남성분 둘 다 해당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계속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4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뭐 50, 60만 되셔도 사회생활을 하셨다 갑자기 안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정장님 있는 일을 안 하셨다 갑자기 하려면 되게 오래된 옷, 오랜만에 딱 꺼내서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디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첫날 뭐라 그랬죠? 그 연령층에 맞는 어떤 핵심이 있는데 우리 시니어 취업의 면접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여서 조금 젊어 보이는 거. 맞아요. 젊어 보이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저씨 바지랑 그러니까 아들의 바지랑 남편의 바지가 다른 것처럼 이게 밑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랜만에 안 입었던 거 딱 꺼내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여러분 또 하나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퍼스널 컬러 배웠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예전에 한 3, 40대 때에는 이 색깔이 잘 어울렸어. 이런 게 잘 어울렸어 옷이.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딱 입었더니 되게 안 어울리고 못생겨 보이는 거야. 맞아요. 내지는 반대로 그때는 이걸 딱 입으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이상해서 그냥 수셔박아 놨는데 딱 지금 입었더니 또 괜찮다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네.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들? 피부가 칙칙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몸도 변해서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옷의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그때 피부한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좀 더 변하기 때문에 피부톤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검정을 그냥 여기까지 완전히 남자에서 해당한 검정을 다 이렇게 단통으로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버님처럼 안에다가 흰 거 입으시면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굉장히 피부가 좋고 미남미너셨지만 피부가 좀 어떻게 되시던가요? 칙칙해져. 맞아요. 칙칙하고 어두워지죠. 그거는 공통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색깔 중에서 검정은 전혀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그 트러블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게 되면 내가 좀 고상해 보여야겠다고 완전 검정을 딱 이렇게 입으면 얼굴이 시커매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쪽에 V존, 여기만큼 좀 환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오늘 검정 입으셨지만 이너가 환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검정을 딱 입었어. 되게 세련되게. 근데 오늘 의상 스타일의 검정이 멋있네 그러면 반짝이는 무언가 스카프나 목걸이 같은 거라도 좀 다른 걸로 전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사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 영국. 영국에서. 그래요. 맞아요. 신사의 나라 하면 영국인데 이제 영국 속담에 그게 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진중해 보인다면 그것은 수트의 색이 진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런 수트를 입는 여자는 뭐 안 입냐고요 하지만 어쨌든 옛날 속담이니까 그 말은 뭔가 진중한 신뢰감을 줄 때에는 진한 색깔의 옷을 입어라라는 것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에는 좀 환하게 입어주시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남성분들 하나 양복을 입을 때 아주 기본인데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잘 입지 않으면 어르신이 조금 너무 옛날 분 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넥타이 매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봤을 때 벨트가 있잖아요. 넥타이 끝나는 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벨트 선 정도가 좋아요. 가끔 이제 드라마 보면 재미있게 하려고 이게 넥타이가 너무 여기까지 길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고루하고 반대로 넥타이가 백선보다 위로 오면 너무 깡총해서 조금 경망스러워 보이죠. 벨트선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 하시고 딱 정면을 마지막에 보셨을 때 이 끝나는 선을 벨트의 끝에 내주시면 좋고 또 이거는 여성, 남성 둘 다 우리가 면접 보는 날은 뭐 우리가 딱 정장은 아니어도 정장 같은 류의 옷을 입잖아요.
그 여성 남성 둘 다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전 덮었지만 사실 옷을 보면 저는 없네요. 여기 이렇게 벨트 고리 끼는 거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너무 리얼하게 하지 않나요? 저 지금 저는 옷이 없는데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기다 벨트를 끼는 것도 예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벨트가 없다면 뭐 이렇게 가려준다거나 벨트가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번에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포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선 이거 넥타이선 유의해 주시면 되고 자 셔츠 이건 뭐냐면 옷을 입었을 때 자 제가 이거 남자 양복이라고 해보면 사실은 여기 안에 셔츠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만큼 깃이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아버님 재킷을 입으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입은 옷이 지금 딱 한 벌 양복인가요? 아버님 입으신 거? 아니죠. 양복은 아니에요. 양복은 이제 넥타이까지 하고 딱 이렇게 위아래 한 벌 넥타이에 가지 양복 한 벌 세트. 이걸 수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인 경우고 지금 아버님 입으신 거는 저 같은 이런 재킷이잖아요. 이런 거는 캐주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저는 보통 시니어층이라면 우리 아버님처럼 비즈니스 캐주얼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비즈니스 캐주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면접 시간을 가져봤더니 아 강사님 비즈니스 캐주얼을 제가 기껏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있으니까 얼굴 나오시는 거 싫으시죠? 아 괜찮아요? 아니 멋있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카메라 나오는 거 얼굴. 그럼 한번 잠깐만 모셔볼게요. 이거 영상 저희 복지관 유튜브 채널 올라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 아버님 여러분 참고로 나이가 70대시라는데 이렇게 멋있으시죠?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시니어층이라고 완전 정장보다 요 정도가 비즈니스 캐주얼이에요. 지금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맞추기가 더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완전 정장만 담아왔는데 마침 아버님 입고 오셔가지고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완전 정장을 입으시면 좋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럼 뭐냐면 말 그대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해서 캐주얼 반 양복 같은 거 반. 자 그러면 넥타이를 매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위아래 한 벌 세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복처럼 수트처럼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만약에 잠바 하나를 딱 입고 가면 면접에서 포멀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잠바떼기처럼 그죠? 근데 굳이 양복은 아니어도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걸 카라라고 하는데 지금 덥다 보니까 안에 면티를 입으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했나요 아버님? 카라가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조금 포멀하다, 예의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예쁘게 입고 다니면 안에다가 V넥을 입어도 예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면접이다 그러면 안에다가 아버님은 이제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티가 됐건 남방이 됐건 이렇게 카라가 있는 걸 하나 입어주시고 잠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킷 형태 끝으로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아까 석세스 블루 얘기했죠. 블루 계열 아주 퍼펙트세요. 이 정도 입어주셔도 이거 예.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한참 자료를 했더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거 맞추기 더 어렵대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그러면 그냥 집에 예식장 갈 때 입으시고 한 벌 그냥 쏙 벗겨가세요. 그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벌을 쏙 입을 때는 저렇게 비즈니스 캐주얼은 괜찮아요. 왜냐면 완전히 수수가 아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5cm 정도 셔츠가 나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로 이렇게 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한복을 입으면 우리 데님은 복숭아뼈 어디 쪽에 매죠? 안쪽 바깥쪽? 안쪽 맞아요. 그 바깥에 매면 이상하죠. 그것처럼 이게 서양의 옷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본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거가 약간 빠져나오게 입어라 이 얘기예요. 자, 끝으로 이거는 사진이 그 남자 사진이지만 우리 어머님들도 저는 바지 정장 같은 거 좋아해서 지금 제가 입은 거 같은 것도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뒤에 섰을 때 조금 뭐 구두부 반 정도 하면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복장 참고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딱 이렇게 안 입으셔도 되고 제가 오히려 그 비즈니스 캐주얼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냥 예식장 같은 데 입으시는 거 한번 싹 벗겨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나오셨던 아버님처럼 입으셔도 되는데 기본 느낌만 보시면 돼요.
진한 색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른 계열, 네이비 계열이나 아니면 이거는 차콜 그레이라도 쥐색이죠. 너무 밝은 색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으실 분도 없겠지만 사실 이런 옷을 구하기가 더 어렵겠죠? 이거 어디서 구할까요? 근데 의외로 아버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게 밤색. 밤색은 많이 또 입으시더라고요. 밤색은 제가 권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유는 여러분 면접 봤을 때는 탁 들어가면 어쨌든 첫인상이 좀 이렇게 탁 이뻐야 되잖아요. 깔끔하고. 밤색은 정말 거의 열이면 한 분 빼놓고는 원래 얼굴보다 지쳐 보이고 산뜻한 인상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색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셔츠는 요거는 지금 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에서 이렇게 블루 계열로 흐르는 이렇게 흰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젊어 보이고 싶다고 지나치게 빨간 셔츠를 입으신다던가 너무 어두운 느낌이나 이렇게 좀 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깔끔한 셔츠를 좀 추천드리죠.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그 옷 배색 이미지를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안에 입은 저를 한번 참고로 제가 오늘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우고 얼마나 복습을 잘하시는지 기대할게요, 아버님. 네. 자, 이렇게 안에 입은 거랑 겉에 입은 거랑 색깔의 차이가 저는 좀 많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죠. 비슷하게 있으니까. 별로 안 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너랑 아우터가 색깔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단정하게. 그죠? 이제 밝고 단정한데 나이 들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어려 보인다. 그렇죠. 조금 나이가 더 어려 보인다. 근데 이미지가 부드러워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반대로 제가 만약에 여기다 하얀색에다가 찐 파랑 같은 거 입었어. 그럼 색깔의 차이가 어때요? 크죠. 많이 나죠.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좋은 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눈에 확 띄지만 조금 차가워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들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조금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너무 순한데 조금 정확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같은 거 입으면 조금 정확해 보이겠죠. 반대로 나는 사람들이 조금 예민해 보이는데 날카로워 보이는데 그래서 면접에서 안 좋은 인상을 줄까 조금 걱정스럽네 하신다면 이렇게 연한 하늘색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넥타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푸른 계열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같은 것도 추천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패션 리더답게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고 끝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두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이런 거 좀 너무 빨간 거나 운동화 같은 것만 안 신어주시면 되고 자세를 볼 때는 이제 표정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면접 볼 때 어떤 표정 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맞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중간에 그 뜬금없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했다고 할까요? 제가 여기 구로종합복지관이니까 제가 구로종합복지관에는 선생님 무슨 팀이세요? 저 참여복지팀. 참여복지팀? 네. 그럼 제가 이제 구로종합복지관 이름이 기네요. 참여복지팀에 지원한 김현정입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닭가채로 요조제 섞어서 하지만 첫인사는 닭가채로 하라고 그랬고요. 미소 지으면서 하라고 그랬고 이제 땅이나 먼데 보지 말고 면접관 아이 컨택 하면서 미소 그거 해볼게요. 여러분 다 따라하셔야죠. 저 먼저 한번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구로종합복지관 참여복지팀에 지원한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이 정도까지.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참여복지팀은 너무 기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로복지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해볼게요. 자, 구로노인종합 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아니 복지관 맞아요.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한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천천히 하시고요. 우리 이따 와도 하겠지만 말을 빨리 하면은요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데도 안 똑똑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그런 그런 속기란 네, 지원자. 지원자입니다. 홍길동입니다. 근데 표정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보면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본인 이름 하시고 미소 지어볼게요. 자, 이쪽부터 해볼게요. 저 보시고 아이컨. 우리 지난번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안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이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여기 미간 정도 갔다가 여기 정도 갔다가 너무 많이 물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천천히 했다가 왔다 갔다. 시선이 상대 얼굴에 머무르면서. 자,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본인 이름 미소 이쪽만 시작.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안녕하십니다. 네, 아버지 너무 잘생겼었는데 미소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자, 우리 이쪽 분들도 시작. 안녕하십니까. 그냥 예, 너무 잘 지원자 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하산입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은 근데 원래도 잘 웃으시지요. 웃는 거는요, 정말 미소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하고 싶은데 조금 어색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냥 얼굴이 딱 면접 볼 때 일단 인상으로는 아주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스처. 제스처는 뭐냐면요, 말할 때 여러분 손동작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중간중간 손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산만하지 않게 손을 가만히 둬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시죠?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반면에 너무 제가 손을 이러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면접 보는, 저는 뭐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면접 보시는 거 5분, 10분 이렇게 하는 동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손을 조금 움직이게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실 때 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 제스처. 부드럽게 하는 거. 부드럽게 한다. 또 좋아요.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초록색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목걸이가 되게 예쁘시네요. 예. 우리 어머니 인지 아시겠고 네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얘기하게 되면 우리 그 얘기 하거든요. 손동작은 가슴선 정도에서 하라고 해요. 앉든 쓰든 얘기할 때 너무 미치거나 위가 아니라 내 가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되도록 면접을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나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나는 가만히 있고는 너무 못 살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중간에 뭐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쭉 얘기하다가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정말 엄청나게 뭔가 성과를 냈거든요. 그걸 막 강조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선 정도에서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벌리지 말고 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벌리고 있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붙여서 통으로. 그래서 그냥 보통 이따가 제가 두 번째 시간 자세히 자료가 나와요. 가만히 놔두겠지만 이제 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아주 가끔씩 할 때 가슴선 정도 해주시고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선 아이 컨택 했고요. 자세는 제가 이따 책상 딱 밀면 이제 제가 면접자를 변신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여러분 면접이 아니어도 일상에서도 사실 저희 엄마도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옛날에 엄마가 키가 저보다 컸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엄마가 키가 저 작아졌어요. 그런데 맞아요. 저보다 엄마가 키가 컸는데 이제 제가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뭐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엄마 자세가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 아빠가 엄마가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키도 크고 스타일이 멋있어서 맨날 반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엄마가 그래요. 본인 거울 보면서 나한테 이제 반할 것도 없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면접도 그렇지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더더구나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저희 엄마 사례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화로 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그 순간만큼 조금 의식을 하셔가지고 더 꼿꼿하게. 그럼 어떻게 꼿꼿하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을 안 하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냥 시선은 무조건 정면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위에서 뭔가 끌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러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되는 끌어다니죠. 그리고 얘는 좀 집어넣고. 그래서 딱 올 때부터 보통 딱 문 열고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면접을 또 막 내가 생각했던 면접은 많이 봤지만 딱 문을 열었더니 막 휘황찬란하고 이거 엄청 좋은 데가 막 지금 내가 기가 죽을 것 같은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거 가거든요. 그럼 너무 자신감 쪼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딱 피고 자신감 있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따가 다 걷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아버님. 아유, 제일 무섭네. 걷는 건 해볼 거예요. 예. 우리 몇 분은 우리 어머님은 머리가 다 커리 엄마처럼 자르셔가지고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거. 면접실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감 있게 걷는 거, 어깨 펴고 걸으세요. 요거는 말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따 이거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고3 아이들 수시 면접 보러 갈 때 했는데 애들이 이제 교복을 입는데 걔네들은 또 반대죠. 막 대학 들어가는 거 되게 두근두근 하니까 애들이 한번 들어와 봐야 되겠다. 애들 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요? 막 이러고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반대이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또 면접장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 누가 사장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자연스럽게 보시고 교정하고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자신감 어떻게 하지 약간 쑥스러운데 정면 보고 가슴만 피시면 돼요. 정면 보고 가슴만 피시면 되고 그리고 좀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지만 면접장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폭에 따라서도 조금 성격이 보여요. 여러분 걷는 거 볼 때 쉬운 예로 드라마에서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나 팀장 같은 분들 나올 때 걸으면 이렇게 걷던가요? 아니잖아요. 보폭도 엄청 커요. 크게 걸어요. 그죠? 그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면접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내 면접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저번에 보냈던 이력서 서류에 붙은 내 얼굴이 사실은 첫인상이었고 사진에서 그래서 사진 잘 찍으라고 했고요. 옛날 흑백 이상하게 오래 갖고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흑백 보이지도 않는데 내만하게 오래 갖고 보내지 마시고 사진관 가면 엄청 잘 포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내 소개를 하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모습 몇 초. 사실 생각해보세요. 면접 가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몇 초 동안에 저분 연세는 어쨌든 젊어 보이시네. 키가 어떠시네. 웃는 인상이네. 약간 이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 열고 미소 지으면서 들어오시면 되고 면접 인사는요. 이거 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면접 인사는 우리 아버님 혹시 면접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몇 년 전이더라도 한 적 있어요. 그 면접 내용을 잘 아시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면접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인사를 언제 하나요? 이게 면접관이 앉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고 문을 마주쳤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강사님한테 배우기로는 앞에 서서 인사하고 하라고 했는데 이미 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들어가서. 예. 보자마자 들어와서 보자마자 하면 안 되나요? 다 좋아요. 맞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눈이 딱 마주치면 그때는 가벼운 목내 정도. 눈이 마주쳤는데 감사히 저희 가서 인사를 했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으면 지금처럼 살짝 목내로 내 자리 저기가 쓰는구나 했지만 스쳐가는 동안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으면서 목내 그리고 내 자리에 와서 인사하시는 거. 그건 딱 좋겠지. 그 얘기 써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딱 문 열고 들어와 스쳐가면 내 자리 섰어. 섰으면 여기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참여복지팀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인사.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제가 아이들도 해다 보면은 막 같이 안녕하십니까 그럼 인사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기해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지 말라.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인사.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은 내려간다 앞에 빠르게 돼 있고요. 올라간다 앞에 천천히 돼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빠르게 내려간다, 천천히 올라온다. 이게 그거예요. 딱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인사할 때는 딱 스마트하게. 근데 올라올 때는 조금 천천히. 1, 2, 3 이 정도 여유를 갖고. 반대로 하시면 제일 이상해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하다 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인사하시고 스마트하게 딱 하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얼마큼? 마음속으로 한 3개 정도. 1, 2, 3 정도만. 그 정도만. 아버님 이거를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먼저 왔냐 이런 걸 그죠? 지금 딱 그랬어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아버님 소리 들으니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정형적인 면접이 아닌 확률이 더 커요. 근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든지 더 이렇게 하드하게 연습을 하면 쉬운 거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세미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뭐 인사하고 웃고 좋게 얘기하면 되지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하고 갔으면 또 긴장하는 부분도 있고 예외성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 또 중장년층에서 배우는 것처럼 제대로 가서 딱 하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편하면 그때 여러분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는 미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쓰기가 싫으시면은 제 자료 다 사진 찍어도 되니까 찍으시면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로 돼 있으니까 잘 이제 안 오시면은 이제 문이 저쪽에 있는데 만약에 문이 있다고 하면 정석으로 그러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따 2부 타임 때 문이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면접장도 만약에 우리 바깥에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 지인이랑 편한 면접이다 그러면은 더 편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은 또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분 들어가는데 안에서 뭐 12번 들어오세요 내지는 뭐 김현정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 네 아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노크하세요. 똑똑 노크. 그러면 거기서 네 내지는 들어오세요 하면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아까 한 대로 목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서 이렇게 딱 서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현정입니다. 인사하시고 네 자리에 앉으세요 얘기하면 그때 앉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얘기도 안 했는데 들어가세요? 맞나? 들어가세요? 들어오시거든요. 여기요? 뭐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얘기하고 이제 앉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앉는 자리부터는 면접에 앉을 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아주 풍부한 관심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앉는 거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앉을 때 그때 뭐 주의하라고 했었죠? 엄청 힘이 너무 좋을까 봐요. 앉을 때 우리가 뭐 주의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앉을 때 딱 등 어떻게 등을 네. 의자 끝까지 딱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의식 안 하고 앉으면 자 먼저 앞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 힘 너무 센가 봐요. 자꾸 빠져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자 앉으라고 할 때 옆모습 보이시나요?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게 되면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등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딱 앉으시면 등받이에 기대지 마세요. 특히 등받이가 있는 경우는 나도 모르게 기대고 또 이제 오시는 걸어가는 동안 힘들었을 거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러거든요. 이렇게 딱 세우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먹 하나 정도니까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이 지금 그림에서 봐도 이 분들처럼 그렇게 각이 잡힐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등을 세우라는 의미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뭐 혼자 면접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이랑 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나 면접 볼 때 옆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다 그런 경우 있으셨을까요? 그럼 그러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고 옆에 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내 얘기 아니어도 그냥 이게 내 얘기 아니라고 딴 데 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가끔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신호로 끄덕임 정도. 내가 이 사람 남의 이야기도 잘 경청한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앉았을 때 손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보통 앉았을 때 항상 손이 문제예요. 서서 발표하는 거 할 때에도 뭐 손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앉아서 이야기할 때 앉아서 면접관하고 대화를 나누시거나 서서 할 때 손이 다 그냥 편하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주먹 쳐서 무릎 정도에 얹어 놓으셔도 되고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연세상 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냥 살짝 무릎 좀 이렇게 두면 되고 이제 문제는 특히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쩍벌러 만드시게 하시면 돼요. 그럼요. 자 그냥 본인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살짝 편하게 이렇게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쩍벌러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서 있을 때도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까지 이 정도 추천드려요.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주먹 정도 이야기할 때 서서 인사할 때나 인터뷰할 때나 자세는 그 다음에 표정은 했었고요. 자 시선 처리는 제가 아이 컨택 했었죠. 그래서 면접관하고 이제 가끔씩 눈 맞춰가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요거를 여기 한 15분 정도 더 하고 요번 시간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접 볼 때 이미지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스피치예요. 지난번에 1분 스피치랑 이력서 쓰는 거 했었고 이제는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질문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버님은 붉은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 네. 벌거는 입으면 젊어지고. 아, 그러시구나. 지금 제가 이제 아버님 붉은색 좋아하시나고 아버님이 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또 면접 볼 때도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면접 볼 때 오시는 길 멀진 않으셨어요? 네, 안 멀었어요. 네, 안 멀었어요. 대중교통 타고 오셨나요? 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은 처음에 인트로 질문이지만 하다 보면 이제 업무랑 관련된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일단은 물어보면은 네, 트루룩 대답. 네, 트루룩 대답. 아닌 경우는 아닙니다. 트루룩 대답. 바로 대답하면 예나 아니요. 그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중저음 톤의 정확한 발음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다고 해서 하루 한다고 해서 모두 중저음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저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뉴스를 보시면 아나운서 분들의 목소리 톤은 어때요? 좋아요. 좋죠. 자, 여러분 일일이 요즘에는 아나운서 분들이 홈쇼핑에도 나오기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목소리 톤이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홈쇼핑에서 아나운서를 볼 때는 네! 여러분 빨리 사세요! 네! 막 이래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목소리 톤이 어때요? 높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집중하게는 하지만 그 톤으로 뉴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산만하죠. 예, 산만하고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진행자지만 뉴스를 할 때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 자체 목소리가 톤이 좀 낮으시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저음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실 때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하셔야 전달이 잘 되거든요. 전달이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 어미를
정확히 발음해야지 특히 발음이 되게 정확해 보여요. 어미를 정확히 발음한다는 게 이런 거죠. 말하면 끝에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해서 제가 어미를 한번 흐릿하게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뒤에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에도 지난번에 거기서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참대하게 예, 제가 젊었을 때부터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었는데 뭐 이제는 뭐 하다가 뒤에가 흐지부지 그 뒤에도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끝에까지 좀 완벽하게 보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쨌든 자기 그 소개하고 뭐 하려면 또 이거 한번 해봐야 돼서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러 갖고 왔어요. 이따가 딱 면접하고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그럴 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저 여기 왜 지원했고요 이렇게 할게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했던 거지. 무조건 두 갈식으로 하라고 했죠. 두 갈식이 뭐라고 했죠? 하려는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입니다. 제가 만약에 물어봤죠. 어머니 좋아하는 색깔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어머님이 1번은 네, 제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유는 초록색은 상큼해 보이고 봄을 상징하고 파릇파릇해요. 이게 두 갈식이고 반대로 어머니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파릇파릇하고 봄이 느껴지고 막 병아리 같아서 초록색을 좋아해요. 이게 나중에 나오면 두 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면접 볼 때 뭐가 좋다고요? 먼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업무가 저랑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느르르 나와야 되는데 왜 지원하셨습니까? 느르르 해서 제가 지원했어요가 아니라고요. 뭐 딱 얘기하고 설명하고 딱 얘기하고 설명하고. 근데 일본은 사실 일본은 난 할 것도 없어. 그냥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뭐 저는 뭐를 잘하고 뭐 지원했습니다. 뚜룩 하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안 했던 건데 한번 요거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면접 볼 때 기억하세요. 뭐냐면 계속해서 답변 반복하는 파이터예요. 이거는 파이터가 이제 싸우자고 덤비는 거잖아요. 딱 싸우자는 것보다 그런 의미죠. 면접관 분께서 저 어떤 걸 물어봤어요. 뭐뭐 하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얘기를 했어. 근데 면접관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계속 물어보는 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제가 면접관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으로 갖고 오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나친 겸손은 또 이건 뭐냐면 물론 겸손은 미덕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이력서에 쓰셨거나 자기소개 쓴 거에 뭐를 되게 잘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이런 것도 되게 잘하셨네요. 그럼 본인이 하셨으면 딱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거 뭐 누가 도와주고 팀이 해서 사실 저 혼자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겸손은 하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서 물어본 거니까 대답하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많이 있어요.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사실 이건 면접 상황에서 잘못했을 건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거에 해당하는 경험자만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내지는 다른 이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그거 이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직 모른다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우리 지난번에 yes but 화법 배웠죠. 이런 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일단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을 스스로도 그만두신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할 때 굳이 그렇게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저리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게 있죠. 마지막으로 다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고 있으세요? 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정말로 정해지지 않는 내가 나를 PR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인데 연봉이 얼마가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연봉은 월급, 연봉, 페이 이런 거는 들어가셔서 협의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월급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쨌든 1분 동안 사실 뭐 내가 나 소개하는 건 1분이고 물어보면 답하고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지? 뭘 말하든 짧게. 글을 쓸 때에도 보통 그 얘기하거든요. 길게 쓰면 쓰기 힘드니까 짧게 쓰고 접속사로 연결하라 그런 것처럼 그냥 짧게 얘기하고요. 그냥 그 짧은 시간 너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잘하시는 건 강조하시면 되고 항상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지만 좀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때 이거 했던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두 개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저랑 모이면서 할 때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준비 안 하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어디에 지원한 누군지 하셔도 되고 혹시 그게 하시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은 반드시 단가지로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원자 누구입니다 하고 내가 여기 지원한 거 두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내 성격은 이런데 이러고 내 성격 이런데 이러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패턴도 있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건물관리직 계시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건물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 김대한입니다. 저는 땡땡은행 땡땡 지점에서 2년간 비정규직으로 건물관리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성실함과 친절함입니다. 쭉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